차별금지법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목은 참 차별금지법이라고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제목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체주의적인 사상 통제의 출발점이 되는 독재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법입니다. 사실 이 법은 지난 21대 때도 발의되었지만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종교계 그리고 또 학부모 단체 그리고 또 교수 단체 등 또 이 연합 단체들이 이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래서 21대 때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22대 이제 거의 반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이 문제 있는 법을 다시 또 발의를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1월 9일 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이신 손솔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알리고 발의한 법안이 철회되기를 촉구하며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제정 필요가 없는 법안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가장 상위법인 헌법 제11조에 성별, 종교, 사회, 신분 등에 상관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이미 지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으며 특별한 권리도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솔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성정체성, 성적 지향, 가족사항, 그리고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고 그 차별의 대상을 특정 지었는데 여기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국민의 정서적 동의를 아직 얻기 어려워서 이런 용어를 썼을 뿐이지 동성애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사항 또한 동성애를 비롯한 전통 가족 구조에 상식적으로 들 수 없는 짐승과의 결합, 근친과의 결합, 실제로 미국에서는 친모와 성적 관계를 맺은 부부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남자 1명, 여자 2명 등 왜곡된 가족 구성원도 지극히 상식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비판하여 자신의 안전과 후대의 도덕적 권리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애초에 막으려는 입막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오적 표현이라는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 개념을 도입하여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나 가르침 혹은 자기 의사 표현조차도 혐오라는 오명을 씌워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교육 현장, 학술 세미나, 강연장, 종교 지도자의 설교나 설법 등에서 자기의 종교적 신념과 교리적 가르침에 의해서 동성애를 비롯한 왜곡된 성적 결합에 대하여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혐오적 발언으로 범죄인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솔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강력한 벌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최고 3천만 원에 달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 변호사를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까지 최소 500만 원 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당한 법입니까? 이상과 같이 손솔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야말로 차별을 없애는 법이 아니고 대다수의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역차별 입막음법입니다. 그래서 상식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법의 실체를 안 이상 이처럼 염려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손솔 의원을 비롯한 발의한 의원들께서는 그 자리의 엄중함을 깨닫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기를 엄중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동성끼리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기꺼이 기뻐하고 축복하고 주변에 알릴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대 결혼평 교수입니다. 저는 이 차별금지법의 그 폐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기사를 보면 차별금지법을 아는 20, 30대 여성의 85%가 찬성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2023년도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20대 여성의 77%, 30대 여성의 53%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젊은 여성들이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을 지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차별금지법이 여성들에게 역차별을 일으키고, 즉 수치심, 여러 불이익, 심지어 성폭행의 위험까지 증가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는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몸을 갖고도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 목욕탕, 화장실 등에 들어간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2021년 6월에 미국 LA 찜질방에서 남자의 몸을 갖고 여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은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며칠 후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고 그 찜질방 앞에서 인권단체가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여성 전용 찜질방에 남자의 몸을 가진 사람이 입장하겠다고 할 때 그거를 허용하라고 워싱턴 인권위원회와 시애틀 지방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사실 그 일이 너무 상식에 어긋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에 10군데 이상이 났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법원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교도소 문제를 보면 2018년에 여성과 아동들에게 성범죄를 한 사람이 여자라고 주장하며 여성교도소에 가서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 2022년에는 미국 뉴저지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2명이 임신했습니다. 트랜스젠더와 합의하에 성관계에서 임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여성으로 성전한 사람이 여성 격투기에 나가서 상대방에게 뇌진탕 등 부상을 입혔습니다. 사춘기가 지나서 성전환을 하면 남자 뼈, 남자 근육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남자의 몸을 가진 사람이 여성 역도 경기에 나가서 우승했으며 2019년도에는 남자 수영 선수가 호르몬 치료하고는 2021년에 여성 경기에 나가서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과 다른 여성 선수들이 일주일에 18번이나 같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학팀이기 때문에 여성 선수들이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고요. 학교에서는 남성 앞에서 옷 벗는 것을 익숙해지도록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학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과 다른 여성을 따로 옷을 벗게 하면 차별이 되고 학교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를 보게 되면 2021년에 미국 고등학교에서 남성의 몸을 가진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폭행했습니다. 해리포터 작가인 로링은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성범죄가 88% 일어난다고 말했고, 남자의 몸을 가진 트랜스젠더를 남성이라고 불렀다고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으며 성전한 여성을 배제한다고
LGBT 단체와 언론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들이 단결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여성들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수치심, 역차별, 성폭행 등을 당해도 찍소리 못하고 끌려가야 합니다. 이제는 젊은 여성들이 깨어나서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이런 차별금지법 폐해를 설명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게 웬 말이야, 뚱딴지 같은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손소리 의원이 역대 나왔던 차별금지법 중에서 최악입니다. 왜 최악이냐? 가장 징벌 조치가 강하고 모든 것들 다 집대성에 났고 차별의 범위는 가장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대 여성 85%가 찬성한다. 저는 설문 내용이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국민 설문조사에 이번 주 화수에 있었던 걸 발표할 텐데요. 국민이 바로 알면 다수가 반대합니다. 설문조사할 때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지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찬성하죠. 하지만 말을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외에도 수많은 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인하거나 반대하면 법적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반대하죠. 그래서 차별 설문 내용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설문 내용은 다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2조 1호에 손소리 의원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 이게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되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유럽이 망가졌는데, 제가 작년에 런던에 갔더니 런던에는 벌써 분류할 수 없는 성이 72가지가 대두가 됐고 미국은 벌써 최근에는 100개가 넘었다고 하는데 자기가 만들면 자기 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국민들이 알면 찬성하겠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볼까요? 찬성은 22%, 반대는 60%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행한 겁니다. 의문 없도록 설문 내용 다 공개했습니다. 또 5호를 보게 문제점이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 시간관계로 정합니다. 성별 정체성이랑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또는 표현, 성별이 타고난 XX, XY 염색체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 자기의 생식기 구조가 아니라 자기가 인식하고 자기가 표현하면 그게 자기 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라 그러고 여성 탈의실에 가서 옷 갈아입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가 성범죄에 있는 남자가 자기 여자라 그러고 여자 감옥에 가서 같은 감방에 있는 4명을 성폭행하고 미국에서는 2명을 임신시키는 결과가 나도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성별 정책,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설문했습니다. 타고난 성별이 여성과 남성은 무관하게 자신이 주장하는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24%, 반대 66%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을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성전환 수술 않고도 자기가 여자라 그러고 여자 감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죄수들 강간도 하는 겁니다. 찬성 17.5%, 반대 74.4%. 이게 국민들 뜻입니다. 국회의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의원들, 단체들 왜곡해서 설문조사하지 말고 설문조사 내용 다 공개하십시오. 아까 갤럽도 얘기 나왔는데 갤럽도 거기 예를 들어 성적 취향 그러면 국민들 모르죠. 그 안에 동성애 들어가 있다는 거. 처벌조항 얘기 안 하니까 잘 모르죠. 다 알고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보십시오. 찬성 17.5%, 반도 74.4%.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벌에 대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에 제기하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제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여자가 우리의 성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에 제소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그렇게 설교했으면 반복해라. 그리고 사과해라. 다시는 재발 강제 없도록 해라. 그래서 나 신앙 양식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행강제금 나오는 거 3천만 원. 다음 주에 해라. 안 하면 또 3천만 원. 일요일마다 안 하면 1년이면 15억 6천만 원입니다. 2년이면 41억
31억 2천만 원입니다. 3년이 되면 47억이 됩니다. 4년이 되면 62억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랑 목사님이랑 문 닫고 나가야 됩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동성애 청년이 아무 말 안 하고 교회 등록합니다. 조금 있다가 결혼식 한다 그래서 교회는 기뻐합니다. 나중에 왔더니 동성 파트너가 왔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국가인권위에 진정합니다. 그러면 이행해라. 우리는 신앙양 입상 못합니다. 3천만 원 벌금 내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해라. 또 못합니다. 3천만 원. 그러면 15억 6천, 31억 2천, 47억, 60억. 그럼 교회가 또 문 닫아야 됩니까? 손설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언론에서 읽었어요. 교회에서 그런 일 없으니 목사님들이 오해하고 있다. 자기가 설득하겠다. 법은 만들어지면 아까 얘기한 것대로 법 문자대로 판사는 판결합니다. 손설 의원이 재판관입니까? 그리고 이왕에 선진국에서 이런 많은 피해 사례가 나왔는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별행위가 악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손해배상을 준다고 합니다. 이 악의적인 게 뭐냐?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경우. 동성애 죄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의도가 있고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고의적이에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내려와도 난 내 신앙 바꿀 수 없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야. 남자 여자에 의해 다른 성은 없어. 그러면 이제 반복했기 때문에 악의적이 됩니다. 그럼 별도의 3배 5배를 씌우는 겁니다. 집단 소송하도록 해서 100명 500만 원씩 하면 5억이고 그리고 1000명이 되면 50억이고 유튜브 보고 나서 10,000명 수집해서 하면 500억이 됩니다. 끝으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를 하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동성애 설교했거나 창조 원리에 대한 설교했다고 국가인권을 제지하면 교단법상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사역을 중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중지시키면 불이익 조치했다고 하면 형사 2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감옥 가면 교인들은 면회 가야 됩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교회는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 게 합당합니까? 지금 동성결혼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이번 주 거기에는 국민들의 65%가 반대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성결혼 찬성 25.9 반대 69%가 나왔습니다. 이게 설문 내용도 다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게 국민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또 대부분 차별금지법 지지 쪽으로 언론이 많이 나가는데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돌보아 주셔서 공정하게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의 독재성은 법조문 보시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 차별 막자는데 뭐 반대 의견 한다고 처벌하겠냐고 자꾸 항변하는데요. 조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는데요. 3조의 차별에는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돼 있고 거기에 괴롭힘이 금지됩니다. 괴롭힘 조항은 다시 2조로 갑니다. 2조에 가면은 부정관념 표시에서 정신적 고통 주는 행위가 괴롭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동성애 성전환 부정관념 표시해서 정신적 고통 받았다고 하면 차별이 된다는 아주 무서운 메커니즘으로 법조문에 숨겨져 있고 이 법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요기야카르타 원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발해한 국회의원들도 이 독재성을 모릅니다. 국가가 특정 행위에 대해서 지지, 찬성만 요구하고 반대를 요구하지 못하는 법을 제정하면 이것이 양심과 신앙, 학문, 언론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 독재로 이어진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이 법의 독재성을 알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용, 경제, 사회 전반에서 이 독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정말 입에 재갈을 물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 악한 행위에 다 노출돼서 미래 세대가 망가지는 재앙과 같은 악행이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실체를 알면 다 망가집니다. 이 법의 실체, 법조문에 그렇게 독재성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국민과 국회의원분들께서 이 악한 법률 다른 나라에서 제정돼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당한 자유를 빼앗겨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법이고 그리고 재앙으로 인해서 폐기하고 싶은 내용이 여론이 들끓는 법입니다. 이 악법 대한민국에서는 몰라서 제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시고 또 이 독재성을 직시하신 국회의원분들께서 만류해 주시고 또 참여했다가도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와 미래 세대 망치는 악법,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즉각 철회하라. 손솔 진보당 의원 등 의원 10명은 2026년 1월 9일자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들 중 가장 극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 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할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성을 지니고 있다. 손솔 의원의 법안은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 남녀 외의 제3의 성, 자신이 인식하는 성이라는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차별의 정의의 괴롭힘 조항 제2조 제9호를 넣고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부정관념을 표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차별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 성전환 등을 신앙 양심의 소견에 따라 반대하거나 위험성과 해악을 경고하는 표현을 하고 이에 대하여 듣는 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모두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동성 성행위, 성전환 행위 등에 대한 찬반의 자유가 박탈되고 동성애 등에 대한 지지나 침묵만이 강요되는 동성애 성전환 독재 전체주의를 초래한다. 자신의 소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질서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된다. 위반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조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한도의 이행강제금을 무제한 부과할 수 있다. 차별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되고 반복적으로 할 경우 손해액에 대한 3배 내지 5배에 해당하는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배상해야 한다. 역대 발의된 차별금지법 중 가장 제재 강도가 극심하다. 헌법상의 양심,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와 미래를 망치는 해악들을 알면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손솔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발의하고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해온 절대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강력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앞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2026년 1월 30일 오늘 우리는 또다시 국회 본관 앞에서 동일한 취지의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국민들의 건강과 가정, 사회의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취지의 각종 정책과 법률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정이 시도되거나 시행될 때마다 강력히 저항할 것이며 이것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다수의 깨어난 국민들과 끝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손솔 의원은 국가와 우리 미래 세대 망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반민주적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위헌적 반민주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2025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하는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성전환 등 옹호하는 위헌적 성평등 가족부로의 확대 개편하는 정부 조직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성평등은 남녀 평등이 아니라 젠더 평등을 의미한다. 성평등 가족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라. 하나, 여당은 동성 결합을 합법화하는 생활 동반자 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 철회하라. 하나, 여당은 무제한 낙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약물 낙태 허용과 낙태권 확대하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 하나, 사법부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 철회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반하는 동성원 합법화 헌법소원을 즉각 각하 기각하라. 2026년 1월 30일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84개 시민단체 일동 이상입니다.